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탑 유튜버로 가고 있는 리모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와 구독자 여러분의 삶을 위해 치어링송을 힘껏 외치겠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자주 생기는 작은 상처, 그러니까 병원 갈 정도의 상처는 아닌 사소한 작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학생들을 치료하면서 가졌던 노하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큰 상처는 차라리 병원을 가니까 병원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치료하고 조언해 주시는 대로 하면 되죠. 그러나 아주 작은 상처는 가족이나 엄마 아빠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놀이방이나 유치원 선생님 아니면 본인이 하게 되는데요. 이 사소하고 작은 상처라도 덜 아프고 흉터 없이 빨리 낫길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어요? 보통은 그런 작은 상처를 우린 찰과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작은 상처들은 어딘가 살짝 긁혀오거나 아님 자전거 타다가 아니면 뛰어오다 넘어지는 거나 그리고 좀 심한 경우는 주로 축구하다 다친 경우인데요. 부위는 얼굴에서부터 손, 팔, 무릎, 앞쪽 다리 뭐 이런 곳이죠. 어디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처들인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얼굴보다 그래도 다리가 좀 덜 아프거나 덜 신경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막상 본인이 다치면 아주 작은 상처라도 다 위중하죠. 남의 큰 상처보다 제 손톱 밑 가시가 더 아프다란 말이 있잖아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나 드레싱 재료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식염수, 과산화수소, 연고, 드레싱에 사용되는 각종 밴드, 테이프, 붕대, 꺼주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니까 3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네요. 이때는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드레싱한다 였는데 최근 트렌드는 작은 상처는 그냥 씻고 연고 바르거나 드레싱하면 된다. 굳이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제가 수년 전부터 병원 가서 연수를 받았고 또 유튜버 상에서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막상 환자들은 씻고 닦은 후에 연고를 바르면 다들 왜 소독은 안 해주냐고 100% 소독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이러저러 저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 설명을 다 듣고도 그래도 소독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안으로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상처에도 실제로 소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독은 이런 스프레이 타입을 쓰는데요. 이 소독약은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통증이 아주 적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냥 소독솜이나 꺼즈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럼 그 솜이나 꺼즈로 아픈 상처를 한 번 더 자극을 주게 되므로 사실 금방 다친 상처라 작아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에 자극을 덜 주기 위해 이런 스프레이 타입을 씁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아이를 기르는 엄마거나 놀이방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라면 특히 이런 타입 강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사용할 때의 작은 팁인데요. 이 소독수를 뿌릴 때는 상처 부위 아래로 이렇게 꺼즈나 휴지를 좀 덧대어 잡고 뿌리면 소독수가 다른 곳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소독수가 아래로 다 흘러서 닦아주기 힘들고 또 피가 나는 상처라면 온 피부가 지저분해집니다.
그 다음에 소독술을 닦고 연고 바르고 드레싱 테이프 붙여주면 되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붕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상처라도 처음엔 다 좀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붕대를 감아주면 지그시 눌러주는 압박의 효과가 있어서 좀 덜 아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움직이다 외부로부터 상처 부위를 부딪히거나 할 때 상처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세 번째는 만일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을 다쳤다 할 경우에 아주 작다 하더라도 이 밴드나 테이프가 붙어 있기 어렵습니다. 무릎이나 엘보나 발목 이런 꺾이는 관절 부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곳엔 이 붕대로 고정해주면 우리가 움직이는데 장애를 덜 받고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의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요. 심리적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다치면 나 다쳤어, 나 여기 엄청 아파 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광고해서 좀 주목, 관심, 아니면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작은 상처에도 감아주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 위안의 의미로 감아줄 때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리나 팔에 털이 많은 경우엔 테이프를 직접 피부에 붙이면 뗄 때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붕대로 고정해서 그냥 감아주면은 뗄 때의 통증은 완전 없애줄 수 있죠. 여섯 번째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밴드를 붙여주면 나중엔 보면서 울거나 손으로 자꾸 뜯어요. 또 땀이 나면 그 밴드가 잘 떨어지고, 그래서 아예 붕대로 감아주면 좋아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놀 수도 있고요. 몇 번 감아주냐고요? 손가락, 발가락 같은 부분은 한 두세 번, 팔이나 발목, 다리 부분은 4번 정도 감아주면 적당합니다. 다음에는 흉터 없이 빨리 낫게 한다고 알려진 수분 드레싱 제제, 이지덤이나 듀오덤 같은 게 있는데 저는 써보니까 듀오덤이 반응이 좋아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 크기에 맞게 오려서 붙여주면 되는데요. 상처보다 약간 크게 1이나 1.3cm 정도 여유를 두고 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오릴 때 내 귀퉁이를 동그스름하게 꼭 재단해 주세요. 스퀘어로 하게 되면 끝이 일어나서 공기가 들어가 수분 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 디오덤을 붙여주면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물이 나게 되면서 중간 부분이 약간 부풀게 돼요. 이건 정상 힐링 과정이고요. 테이프는 진물이 많이 밑으로 흐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2, 3일 유지하는 게 상처 치유에 더 좋습니다. 이 진물 속에 상처 치유 성분이 있어서 더 힐링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상처가 조금 크다면 진물이 많이 나서 아래쪽으로 막 흐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듀오덤이나 아니면 이 꺼즈를 아래쪽으로 조금 더 길게 재단해서 붙여야 돼요. 상처를 중심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길게 해서, 왜냐하면 진물이 난다면 분명히 아래로 흐를 테니까요. 그래서 듀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꺼즈를 약간 살짝 아래로 해서 덧대어주고 마지막에 붕대로 감아주면 찝찝하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얼굴 같은 곳은 그냥 상처 크기에 맞게 듀오덤을 잘 오려서 꾹 눌러주는데요. 이때 손으로 꾹꾹 눌러주기보다 저는 탄력 붕대를 위에 대고 꾹 눌러줍니다. 손으로 누르면 표면적이 적어서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얼굴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압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꾹 누르고 들뜨는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줍니다. 아니면 공기가 들어가서 밀폐 환경을 잘 만들어 주기 어렵잖아요. 만일 붕대 같은 것이 없으면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뭉쳐서 꾹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드레싱하기 곤란한 곳이 손톱 아랫부분이나 발가락 끝 상처인데요. 요즘엔 이런 부위에 사용하는 테이프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만일 없으면은 그냥 일자 데일리밴드를 이렇게 두 변 해서 붙이면 되고, 사실 손끝이나 발가락 끝이 통증이 많아서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작더라도 어디에 닿거나 부딪혀서 덜 아프도록 코반이나 일반 붕대로 상처를 덧대어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끝부분이라 예쁘게 감기가 어려우면 그냥 둘둘 감아주어도 됩니다. 대신 손가락이나 발가락 길이보다 조금 더 길게 튀어나오게 감아야 됩니다. 그래야 손, 발끝이 부딪혀도 상처가 보호될 수가 있고 덜 아프니까요. 그 다음에는 볼펜이나 손톱 같은 걸로 쭉 길게 그어진 상처인데요. 깊지는 않으면서 길게 그어진 상처의 경우에는 데일밴드를 길게 이어주면 됩니다. 데일밴드 속의 꺼질 길이가 보통 2cm 정도 되니까요. 뭐 5cm든 10cm든 연장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두세 개를 이어 붙여서 해주면 별것도 아닌데 엄청 신기해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가 다 나오면 깊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동안 한 3달이나 6달 정도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요즘에는 흉터 방지 연고도 있고 자외선 차단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피부나 상처 정도에 따라 약사님이 조언해 주는 걸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작은 상처 치료 이야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